다음 복습 시험도 직선이거든요. 직선이 세 덩어리가 돼.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나갈 때까지는 직선으로 계속 복습 시험 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필수 9번까지 필수 10번 할 차례지. 여기가 봅시다.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폴로디우스 원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해봅시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견한 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그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우리가 뭐가 빠졌니? 외분위의 개념이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발견한 내용이 외분의 개념이 좀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중요도는 뭐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에 외분의 개념이 들어갔을 때에도 요거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풀이 방법이 우리가 다 자체로 풀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나올 수도 있는 거야. 한번 볼게, 한번. 우선은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지.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자취방정식으로 푸는 방법하고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치? 그 방식으로 푸는 방법하고. 그래서 그 문제 10번 예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 두 점 있어. A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봅시다. A라는 점이 마일, 1이야. 그 다음 B라는 점이 있어. 2,2라고 볼게. 그러니까 여기가 B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2,2야. 지금 문제는 뭐냐면 AP 대 BP가 변의 길이비지? 2대1. 2대1을 만족하는 점 P. 그치? P가 나타낸 도형 한번 구해봐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얘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볼 건데, 우리는 첫 번째 방식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왜냐면 예전에 요 내용이 계속 있었단 말이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은 다 1번 방식으로 풀었어. 1번 방식이 뭐냐면 자취방정식이야. 그 자취라고 하는 거는 계속 나온다고 그랬잖아. 자취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점들의 집합이지.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수많은 점들이 있어. 어떤 P라는 점이 있는데 2대1을 유지해야 돼.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점은 이런 거 있지.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요 점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렇지? 여기만 있을까? 그렇지 않아. 여기 뭐 2대1 되는 여기 점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쪽도 있겠지. 뭐 2대1 되는 요 점도 있을 거 아니야. 수많은 점들이 있어. 수많은 점들. 여기도 뭐 2대1 되는 점이 있을 거고, 여기도 2대1 되는 점이 있을 거고,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어. 그렇지? 그 무수히 많은 점들. 심지어 어떤 경우도 가능하냐면, 어떤 P라는 점이 여기 있어가지고 2대1을 만족하는 요 점도 가능해. 이렇게. 무수히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점들, 그 점들의 자취방정식을 구해보시오. 이 문제야. 그럼 우리가 자취방정식 푸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했지? 그 수많은 점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잡아서 x, y라고 잡은 다음에 이 x좌표하고 y좌표의 관계식 구하기. 그게 우리의 목표다, 이거지. 그럼 여기를 내가 P를 잡았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길이의 B가 2대1을 유지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곱의 B는 뭐로 가니? AP의 제곱 대 BP의 제곱은 4대1로 가겠지? 변의 길이의 B가 2대1이면. 그렇지. 여기서 내가 등식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럼 봐봐. AP의 길이의 제곱 볼게. 그러면 요 AP의 길이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그러면 뭐가 돼? x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1의 제곱이지. 루트 빠질 거냐? 루트는 빠지겠지. 제곱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요 AP의 제곱하고 4배의 BP 제곱이 같아야 돼. 그럼 얘는 4배의 BP 제곱 가볼게. BP는 요 길이지. 그래서 뭐냐면 x-2의 제곱에 y-2의 제곱, 이게 되겠어. 그렇지? 이게 답이야. 풀이가 한 줄이야. 풀이가 한 줄. 그래. 자취방정식은 얘야. 이게 바로 답이야. 얘만 식정리만 하면 답이라는 거지. 그래서 봐봐. 식정리 한번 해볼게. 얘를 다리로 넘겨야지. 그러면 전개를 바로 한번 해볼게. 얘를 넘겨서. 그러면 4x제곱인데 얘 하나 넘어왔으니까 3x제곱 될 거고. 그치. y제곱도 마찬가지지. 3y제곱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차 볼게. 여기 제곱한 마이너스 4x에다가 얘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넘어오지?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의 x 될 거. y가 가볼게. 여기 마사에다가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됐니? 마이너스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2로 오지. 1,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잠깐만, 잘못했어. x 플러스 1.
여기 돼야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똑같게 되겠네. 똑같이 여기 되겠지. 상수항 정리합시다. 여기 4 나오고 4 나오고 8이지. 8, 4, 32. 32에서 2 뺐으니까 30. 됐니? 정리하면 요놈이지. 그지? 전기를 한 번 했고 3으로 나눠줍시다. 3으로 나눠주시면 x제곱에 y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6y 플러스 10은 0이 되니까 요거 표준화해볼게. 요놈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두 넣으면은 y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넘겨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거 9 만들고 9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18 더 해줘야지. 그러니까 얘는 8이 되겠지. 됐지? 이게 바로 답이야. 그 수많은 점들의 자치는 뭐가 나온다? 중심이 3,3이면서 반지름이 얼마? 2루트 2짜리 원이 나온다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구했을 때 뭐가 되냐면 중심이 3,3,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반지름이 2루트 2가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원이 나온다 이거야. 이렇게 자치방정식은. 그러니까 여기 이 원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2대1을 유지해. 2대1, 2대1, 2대1 다 유지한다 이거지. 이게 바로 그냥 첫 번째 풀이야. 이게 바로 첫 번째 풀이. 그래서 답은 나왔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넓이 구하라 했어. 반지름이 얼마니까? 반지름이 2루트이니까 넓이는 8파이가 되겠지. 정답은 8파이. 요건데 두 번째는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 사람이 발견한 건 별게 아니라 이거야. 아폴로니우스 원은. 그러니까 길이비가 정해졌어. m 대 n이래. 그렇지? m 대 n. 길이비가 정해진 점들의 자치는 뭐가 되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대 1이지? 그러면 2대 1로 내분하는 점 봐. 2대 1로 내분하는 점 있지? 2대 1로 내분하는 점. 요 점.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분의 개념에 빠졌다고 그랬어. 2대 1로 외분이라는 개념은 나갔다 들어가야 돼. 2대 1. 요 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견한 건 뭐냐면 2대 1로 내분하는 점하고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 이 사람이 발견한 게 이거야. 그런데 지금 외분의 개념이 빠졌지. 그러니까 요 방부식은 우리가 사용을 못해. 근데 예전에도 이거는 사용하지 않았어, 잘. 왜냐면 이게 되게 번거로워. 왜냐면 2대1 내부점 구해야 되지, 2대1 외부점 구해야 되지, 그 다음에 그 두 점을 또 지름의 양끝으로 하니까 중심 따로 구해야 되지, 또 반지름 또 따로 구해야 되지. 구할 게 몇 개야? 엄청 많아. 그러니까 얘는 좋은 방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존에도 예전에는 어떻게 풀었냐면 다 1번 방식으로 풀었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왔어. 그렇지. 여기서 갑자기 외분 빠졌다고 이 문제를 삭제? 그럴 수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거기 봐봐. 우리 책에도 보면은 풀이 뭐로 했니? 자치방정식으로 했잖아. 그치?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야 이게. 근데 거기 참고에 뭐라고 되어 있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되어 있지. 예전에는 이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알 필요는 없지. 외분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몰라도 상관없지만 요 풀이 방법은 알고 있어야 돼. 자치방정식은 이제 이해할 수 있겠니? 그렇지? 그래서 요거 좀 친숙해져야 돼. 이게 처음에 좀 적응이 안 돼요. 막 뭐 자치거라 막 뭔가 어려워 보이고 막 이런단 말이지. 손은 못 댈 것 같고. 그런데 이걸 많이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익숙해져.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 유제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됐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만 나갑시다. 유형 딱 14번 정도까지만 해볼게. 할 수 있으려나? 봐봐. 처음에 등장하는 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봐봐. 여기 오늘 중요한 내용 나왔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오늘은 요거 하나만 확실히 기억합시다. 그럼 얘들아, 원하고 직선하고 위치 관계 케이스 몇 가지 존재할 수 있어? 3가지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직선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냐면 딱 스치듯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아예 안 만나는 경우, 이 3가지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렇지? 그랬을 때 위치관계 3가지야. 그랬을 때 거기 보면은 봅시다. 첫 번째 봐봐. 거기 박스 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은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 그 다음에 한 점에서 접하기 위한 조건, 그 다음에 만나지 않기 위한 조건, 그걸 우리 따질 건데, 원의 방정식 한번 줘볼게, 얘들아. 원의 방정식에 x-a의 제곱, 그 다음에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얘가 바로 표준형이지? 그럼 직선을 한번 적어볼게. y는 mx 플러스 n이야. 그렇지. 그럼 내가 교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 교점을 찾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
이 두 개를 연립한다는 얘기지. 연립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 교점을 찾기 위해서 연립하면 y 대신에 얘를 쑥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렇지? y 대신에 얘를 쑥 집어넣어. 그러면은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오니?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y가 사라지잖아. 그렇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등장하고 이 교점에 그 2차 방정식 두근이 바로 뭐냐면 요 교점에 x좌표가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판별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 첫 번째 풀이는. 그러니까 뭐냐면 판별식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한 문자를 소거한 다음에. 그럼 이때는 판별식이 뭐가 되겠어? 0보다 크면 되겠지. 그치? 이때는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교점이 하나 나오니까 중근 가져야 돼. 판별식이 0이고.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돼.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판별식은 얘들아 이거 좋은 방식이 아니야. 물론 이렇게 풀 수도 있어. 풀 수 있는데 안 좋은 방식인 이유가 뭐냐면 얘를 여기다 대입해. 그 다음에 또 얘를 제곱해야 되지. 전개한다는 얘기야. 전개한 다음에 식정리해야 되지. 다시 판별식 또 써야 돼. 계산의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판별식은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뭐로 푸냐면 고등학생들, 일반적 고등학생, 정상적인 고등학생들이라면 당연히 뭐로 풀어야 돼? 거리 공식으로 풀어야 돼. 거리 공식으로.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점직선 거리 공식이 원에서 훨씬 많이 쓰인다 얘기를 한 거야. 봐봐. 첫 번째 그림 봅시다. 이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이야.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 그러면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중심에서 이 직선에 있는 거리, 이게 바로 거리지. 수직거리니까. 이걸 내가 D라고 잡을게. 그렇지. 그럼 여기서는 중심에서 이 직선에 있는 거리, 요게 D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는 이 중심에서 이 직선에 있는 거리, 요게 D가 되겠지. 거리 공식을 쓴다는 얘기는 이 거리 D하고 반지름하고의 관계야. 얘로 부등식을 만드는 거지, 봐. 그러면 첫 번째 봅시다.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반지름은 누가 되는데? 반지름은 얘잖아. 이게 반지름이잖아. 반지름하고 누가 더 커? 반지름이 더 크지. 반지름이 더 크면 두 점에서 만나. 같으면 접하겠지. 그지? 이때는 반지름이 얘밖에 안 되잖아. 얘밖에 안 되니까 이때는 거리가 더 크다는 얘기야. 요걸 푼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게 훨씬 수월해. 실제로 해보면. 알겠니? 그래서 판별식은 그냥 이론상의 내용이야. 아, 이렇게 판별식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수가 나올 확률이 높지. 전개를 막 제곱하고 전개하고 식정리하고 판별식 다시 들어가고 한참 해야 돼. 그래서 거기 봐봐. 우리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첫 번째 방식은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다. 그건 이론상의 내용이고 실제 고등학생들은 다 거리 공식으로 간다. 우리는 거리 공식을 친숙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거리 공식을 강조한 거야. 걔는 원에서 엄청 많이 쓴다고. 봐봐. 그래서 문제 한번 봅시다. 필수에 11번 가볼게. 그렇지?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어야 돼. 그러면 필수에 11번 가보시면 지금 원이 있고 요 직선이 있어. 위치관계. 그렇지? 그러면은 봅시다. 네. 그러면 반지름 얼마니? 지금 봅시다. x의 제곱, y의 제곱, 얘가 2지? 이거 반지름 얼마? 루트 2지?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직선 y는 얘를 이렇게 적어볼게.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야. 우리가 거리 공식으로 풀겠다는 거지. 거리 한번 구해볼게. d 얼마 나와? 제곱 루트 2 됐니? 그 다음에 중심에서의 거리니까 0,0이니까 0,0 집어넣으시면 절대값 k 되니?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0,0 중심에서의 거리지.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비교하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K의 범위 구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기준점이 되는 게 같아지는 점이야. 이 절대값 K, 얘가 루트 2지. 얘랑 루트 2가 되는 요 K가 얼마일 때? K가 절대값 K가 2지. 그러니까 K가 뿔마 루트 2일 때 K가 뿔마 루트 2가 되는 지점이 기준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볼게요. 지금 첫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얘지? 루트 2분의 절대값 K 얘가 작아야 돼. 반지름보다. 그럼 양변에 루트 2를 곱하면 절대값 K가 2보다 작다니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K는 2 이렇게 1번 답 나왔지. 그럼 2번 답 접한대. 접하면 K가 뭐가 되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고. 세 번째는 만나지 않으려면 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루트 2분의 절대값 k 얘가 오히려 더 커야 돼. 반지름 루트 2보다. 그래서 작은 것보다 작거나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k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오지. 그치?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거리 공식 좀 연습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볼게. 현의 길이 한번 가볼까? 현의 길이. 얘도 뭐 기본이 되는 내용이야.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 현의 길이 구하는 거 뭐 봅시다. 현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알지, 얘들아? 현이라고 하는 건 이거잖아.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직선이 있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현이라고 하지? 요 길이 구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현의 성질 이용할 거야. 그러면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은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뭐가 돼? 얘 자동 이등분 되는 거 배웠지? 중3 때. 요거 이등분 되잖아.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이등분 되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 길이를 전체를 구할 거야. 그러면 얘는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하냐면 피타고라스를 쓸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를 연결하시면 얘는 반지름이니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지.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알아내? 요거는 점에서 직선이 든 거리잖아. 점직선 공식 방금 했던 거. 걔를 내가 D로 잡을게.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아래 제곱에서 빗변의 제곱에서 요놈의 제곱을 빼시면 여기다가 루트 붙이면 이게 뭐야? 요 반쪽 요 길이지. 그거에 몇 배? 2배를 하면 그게 바로 현의 길이 L이지. 이렇게. 됐어. 요거만 이해하면 돼.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점직선 거리 공식의 용도가 상당히 많이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어. 맞아? 하나만 해볼게. 적용시켜 봅시다. 그래서 필수예제 12번. 현의 길이 한번 구해볼 거야. 지금 원이 있고, 여기 원이 있어. 중심 어디니? 중심 찍어볼까? 마 1, 1. 그 다음에 직선이 기울기 음수자리 이렇게 직선이 지났는데 현의 길이 구해봐라 이거야. 그럼 현의 길이 구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 반지 여기 연결해야 되지. 여기를 연결하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야지. 수선의 발 내리면 얘가 자동 이등분 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요놈하고 요놈만 찾으면 답이 나온다 이거야. 그럼 반지름 봅시다. 반지름. 거기 식을 봐봐. 반지름 얼마? 반지름 2루트 2. 얘만 찾으면 답이 나오겠네. 그럼 점직선 거리 공식 써볼 거야. 마찬가지로 마 1,1에서 어떤 직선에 이루는 거냐? 2x 더하기 y 빼기 4 이퀄 0. 요거 이루는 거리 구할 거지? 거리 구해볼게. 루트 제곱 얼마? 5. 그 다음 요점 대입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빼기 4 절대값 됐니? 이렇게. 이게 훨씬 편하지. 언제 판별식수 들어가고 있어. 판별식수고 전개하고 뭐하고 언제 하고 있어. 그래서 요거를 구해주시면 얼마니? 루트 5분의 여기 5가 되니까 얘는 루트 5가 되지. 그래서 요 길이도 나왔어. 얼마? 여기가 루트 5가 되는구나. 그럼 요 길이 잡아낼 수 있지. 피타고라스 씁시다. 8에서 5를 뺐어. 루트 3. 여기 루트 3 나왔어. 정답 얼마? 정답은 요놈의 2배. 2 루트 4. 되니?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봐봐. 지금 문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요 현의 길이 구하라 이거야. 그럼 얘는 여기 수선의 발이 되면 2등분이니까 우리 요 길이 찾는 게 목표다. 반지를 먼저 찾아주셔야 되고 2 루트 2. 그 다음 얘는 점직선 거리 공식 써가지고 루트 5 찾았어. 답 나오지. 그 다음에 오늘 딱 유형 13번까지만 할게 얘들아. 접선의 길이 갑시다. 유형 13번. 접선의 길이.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개념부터. 제목에 접선의 길이 이렇게 돼 있지.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에서 이거야. 접하는 선을 접선이라고 하지. 원이 이렇게 있어 얘들아. 원이 이렇게 있어. 어떤 외부의 점에서 이렇게 딱 접하는 요 접선이지 얘가.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접점이 있을 거야. 접하는 점. 중심하고 연결한 방선 얘가 뭐다 그랬지? 90도가 된다 그랬지? 그치? 접선이 보이면 항상 중심하고 연결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랬잖아. 그치? 90도가 될 거고. 요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접선의 길이라고 그래. 요 길이를. 요 길이를 접선의 길이라고 한다는 거지. 근데 요 길이 어떻게 구할까 우리가? 접선의 길이. 얘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이용한다고.
그러면 여기 요 점과 요 점의 거리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이니까 나와 있겠지. 바로 구할 수 있지. 요 L의 길이는 뭐가 된다? 루트의 D의 제곱에서 뭘 뺀다? R의 제곱을 빼주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 필수 예제 13번. 요거 재활용할까? 이 그림 봐봐. 중심이 P점이 3,2야. 여기가 P라는 점인데 요 그림을 재활용해볼게. 3,2고 원이야 원. 원을 표준화해서 중심을 찾아볼게. x 더하기 2의 제곱에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제곱이지. 지금 몇 번 하고 있냐면 13번 하고 있는 거야. 필수의 13번. 얘는 넘어가면은 마일. 여기 4가 되네. 표준화시키면. 그래서 우리가 찾았어. 중심이 어디야? 마일, 마일. 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반지름이 얼마다? 얘가 2가 되는 형태구나. 그리고 뭐만 찾으면 돼? 얘만 찾으면 되잖아. D 한번 찾아볼게. D는 중심 사이 거리. 중심 사이 거리 공식이지. 얘에서 F 뺀 거의 제곱 5의 제곱 25. 그 다음 얘에서 F 뺀 거의 제곱 3의 제곱 9. 25에다 9 더했네? 루트에 34. 되니? 됐잖아. 요 길이도 구했어. 얘가 얼마다? 루트 34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지. 답을 구해볼게. L은 루트에 이놈의 제곱에서 34에서 반지름이 제곱 4지. 루트 30 되겠지. 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봅시다. 최대치수. 최대치수는 내가 내용은 얘기했습니다. 원에서 최대치수 나오면 항상 뭐랑 관련 있다? 중심하고 관련 있다. 기억나? 왜? 이틀 전에 그런 얘기 했지?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었잖아? 어떤 원 위를 어떤 점이 막 움직여. 외부의 점이 있어. 여기가 지금 A라는 점이고 P가 막 여기 위로 움직여. 거리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뭐라고 했어? 중심하고의 요거 얘를 먼저 구한 다음에 반지름 더하면 여기 P가 여기 위치할 때가 최대, 여기 위치할 때가 최소. 기억나지? 그 내용이야. 그럼 얘는 또 뭐니? 직선이지 이번에. 봐봐. 원이 이렇게 있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 P라는 점이 막 여기 위로 막 움직여. P라는 점이. 그랬을 때 최대 최소 언제? 중심하고 항상 관련성이 있다고 그랬지? 이거에다가 반지름 더하는 순간 여기에 P가 위치할 때가 최대, 여기에 위치할 때가 최소. 그 내용이야. 그래서 필수의 14번 가봅시다. 필수의 14번 보시면 원 위의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거야. 그럼 원을 우선 표준화를 해봐야 되겠네 우리가. 필수의 제 14번 표준화 시켜서 보시면 x 마일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2의 제곱 3 넘기면 3 여기 4 더해주고 1 더해줘야 되지. 그러면 8이 되겠네. 8 표준화 시켰지. 그럼 중심이 어디다? 중심이 1, 마이너스 2 반지름이 2루트 2짜리 원이야. 그렇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어떤 직선이 있는데 거리가 가장 클 때하고 가장 적을 때 구하래. 언제라고 그랬어? 중심하고의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지. 얘를 먼저 구하시고 그거에다 반지름 더하면 최대, 반지름 빼면 최소. 됐어? 이렇게.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요거 D야, D. D를 구해야 될 거고 요 점직선 거리 공식이지. 그러니까 점직선 거리 공식 내가 강조를 많이 한 이유가 있어. x 빼기 y 플러스 3은 0. 거리 공식 써볼게. D. 루트의 제곱이니까 얼마? 2. 그 다음 요점 더해 대입. 1 플러스 2 플러스 3. 절대값. 6이지. 6이니까 3 루트 2가 되겠어. 그러니까 요 길이가 3루트 2다. 그럼 답이 나왔지? 최대값 구해볼게. 최대값은 요 D에다가, 즉 3 루트 2에다가 반지름 더해주시면 돼. 반지름이 얼마냐면 2 루트 2였거든. 그러면 5 루트 2 최대값. 최소값은 요거에서 반지름을 빼주시면 돼. 얼마? 루트 2. 다 나왔지. 둘 다 구했어. 5 루트 2하고 루트 2.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오늘 숙제는 193번까지 좀 해오시고 그 뒤에 연습 문제도 한번 해보면 좋아. 한 203번까지는 좀
해야지, 최소한. 203번까지는. 숙제를 203번까지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그 원 접선을 하면서 마무리 질 거야, 이제. 원을. 그럼 이제 도형이동 하나 남아. 그치. 그리고 마플 시너지를 풀어준 대신에 내가 그 보충하는 문제는 복습제 문제로 대체를 할 테니까. 자, 일어나시고.